안녕하세요. 보도TV의 오정현 사무장입니다. 오늘은 산재 사고 관련된 영상인데요.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산재 처리를 받고 나면 산재 처리 받고 장애 등급까지 나왔어요. 그래서 보상을 다 받으면 그 이후로는 뭐 없는 줄 아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. 아니면 알고는 계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산재 처리를 받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받을 금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산재 처리를 받고 나면 끝이 아니라 산재 처리를 받고 나서 나머지 부분 못 받은 부분이 이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. 여기에는 물론 과실상계를 해서 내 과실, 즉 재해자의 과실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서 그 과실을 빼고 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, 보통 일반적으로 이 회사에서 위험한 일을, 즉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직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 재해보험, 즉 근재보험을 가입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. 이 근재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사업장들도 꽤 많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? 그러면 바로 그 사업주한테 이제 청구를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이제 좀 껄끄러워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사랑 이제 잘 얘기해서 푸시는데, 이제 이게 금액이 크면 뭐 억 단위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압박골절로 위압수를 하시고 좀 많이 다치셨는데 저희가 저번 달에 이제 판결문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. 여기서는 산재 처리해서 받고 나머지 부분 청구해서 다 받은 게 3억 5천 정도 됩니다.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영상 찍는 거고,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. 산재처리 등급이 나오면 등급 판정 결정문이랑 그 자문이소견서를 가지고 뭐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게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지 대충 금액이 빠질 거 아닙니까? 금액이 산출이 되면 이거를 이제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을 본인이 하시고, 근재보험이 가입됐으면 보험 접수를 하면은 보험사랑 얘기하면 돼요. 회사랑 얘기할 필요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.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돈 나오는 거니까. 근데 문제가 이제 근재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사업장이 문제예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랑 좀 껄끄러워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부터 산출해보고 그때 결정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. 청구를 할지 말지. 근데 일반적으로 산재 사고에서 많이 다치신 분들은 대부분 퇴사를 하게 돼 있어요. 퇴사를 하신 분들은 이제 회사 상대로 이제 뭐 바로 소송 가는 게 아니라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이런 금액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. 보통 저희가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내서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하는 거겠죠.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일단 왜냐면 저희는 일단 최대치로 해서 이제 청구를 하면 그 중간선에서 이제 합의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회사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. 그럴 땐 소송을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아니면 금액 차이가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. 대부분 사업주도 아는 노무사들도 있고 대부분 아는 사람들 다 있어요. 그래서 그쪽에서 또 금액을 뽑아 볼 거예요. 근데 금액 차이가 손가락 약관 기준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크거든요. 그래서 금액 차이가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버리면 소송을 가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그 중간선에서 합의 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산재 처리하고 나서 등급, 근데 이제 14등급 동통장애가 나오면은 뭐 사실 크게 받을 건 없을 텐데, 14급이 아닌 이상의 등급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알아보세요. 저한테 알아보셔도 되고 다른 분들한테 알아보셔도 되고, 못 받은 부분이 뭐 몇백 수준인데 뭐 요거는 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실익을 따져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니까, 금액 산출해 보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요. 그리고 산재 등급 나오면 좀 알아보시라는 거죠.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검색해서 이제 이 영상을 찾아보실 텐데, 근로자재보험이 들어있으면 좋지만 안 들어있으면은 회사랑 또 뭐 내용 증명 띄운 다음에 회사랑 합의해보고 안 되면 소송 가면 된다,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. 물론 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초기에 제일 중요한데, 초기에 이제 산재에다가 청구를 할 때 이 사고경위 적는 칸이 있어요. 최초양 신청서라고 하는 서류에다가 이 사고경위 적는 칸이 있는데, 거기다가 내 과실이 많은 것처럼 쓰지 마시라 이거예요. 근재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이제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이제 면담하는데,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. 뭐 이거 보험 접수해 줄 테니까, 아니면 보험 처리 되게끔 잘 도와줄 테니까 좀 사고경위 이렇게 좀 해달라. 왜냐면 자기네 사업장 문제될 것 같아. 소진 없게 해달라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,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최초 사고 경위가 적을 때
혹은 뭐 보험사 조사자랑 면담하실 때 내 과실이 최대한 없게끔 진술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?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상계를 하니까 이 근제보험은.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. 사실은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회사에서 이 도장을 찍어줘야 산재 접수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본인이 다 바로 단독으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바로 접수하면서 쓰실 때 그 유념해서 잘 쓰셔라. 과실 뭐 20% 30%에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. 금액적인 부분에서 사소한 거 한마디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 등급이 나오는데 다 인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요즘 근로복지공단 장애 등급 되게 짜게 나와요. 내가 이만큼의 장애가 있는데 이만큼만 평가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그럴 때는 재심사 신청해서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등급은 최대한 많이 받아 놓으셔야 돼요. 잘 받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저희가 이제 뭐 행정소송도 하지만 등급 재심사 청구에서도 상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행정소송을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등급을 최대한 좀 높게 해서 그 다음에 회사 청구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. 결론은 산재 처리 받고 나면 산재 처리가 끝이 아니라 근제보험, 즉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, 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 내 과실 좀 최대한 줄여서 이제 하시라는 부분,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. 주의하실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. 목격자 확보 꼭 해놓으시라는 거.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그분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꼭 좀 따놓으시고, 아니면 그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회사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미리 녹음을 해놓으신다든가, 사고 경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뒤집힐 수 있으니까 목격자가 내 편은 아니에요.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 확보, 뭐 통화라든지 서류 써놓으면 제일 좋은데 부담스러워 살 수 있으니까 통화 녹음 같은 거 해놓으시고 그렇게 준비는 해놓으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화는 교통사고 시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것인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냐,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기준이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. 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